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국대학교 2019년 1번 문제, 논리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문제는 보통 어휘 문제랑 같이 결합이 돼서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장 분석해서 해석도 다 할 수 있고 단어 뜻도 다 아는데도 정답이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1번 문제 제가 가져왔으니까 1분 정도 일시정지해서 시간 재시고 문제 풀고 풀이 영상을 계속 같이 봐주세요. 자,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제가 원래 정답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혹시 다른 정답 체킹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런지는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해요. 그럼 저랑은 지금부터 문장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는 법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빈칸의 정답이 무엇을 어떤 근거로 해서 찾아지는지 역시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장 분석을 먼저 할게요. 맨 처음에 있는 These are crimes가 주어, 동사, 보어 이래서 완전한 문장으로 얘가 메인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These are crimes야. 어떤 crimes? 대절인 crimes 이렇게 대절을 수식어처럼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절 이하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문장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절을 문장 분석을 하면 involve 더 thief를 먼저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involve 하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접속사 o어가 있어요. 그러면 and or but은요. 똑같은 애들끼리 꾸며주는 거니까 이 o어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랑 누구를 연결하냐면 5월 뒤를 보면 더 쉬워요. 5월 뒤를 보면 명사, 전면구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5어가 명사를 이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어는 여기서 더 thief랑 or, forms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ef랑 or 또는 forms를 involve 하는 그런 crimes입니다. These are 그런 crimes입니다. These are 대절인 crimes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도 좀 더 상세하게 문장 분석을 해보면요. 나머지는 전면부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게요. 목적어 thief인데 어떤 thief? of property의 thief예요. 5월 forms 어떤 종류의 forms냐면 마이너스 데미지에 대한 형식이니까 결국은 데미지란 말을 더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손상 어떤 손상? 더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있죠. property에 대한 손상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명사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전치사 명사구나 뭐 분사구문이나 이런 게 이 명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좀 더 키워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어떻게 되죠? thief 어떤 thief? property의 thief. 그 다음에 5월 데미지 어떤 데미지? 프로퍼티에 대한 데미지 이거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가 결국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첫 문장의 키워드는 뭐예요? 얘네는 crime 마이너스인데 어떤 범죄야? 프로퍼티에 대한 범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빈칸에 있는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뒤에도 문장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빈칸 이전 example이 있으니까 빈칸에 해당하는 게 정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주어 동사 보어가 어떻게 빈칸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on example이 보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주어는 사례예요. 어떤 종류의 사례예요? 전면구의 사례입니다 라고 하니까 얘가 예시인데 뭐에 대한 예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또 뒤에 있죠. 걔가 어떻게 되죠? property죠. 그래서 이 문장의 문장 분석도 지금 했고 해석도 했는데 키워드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These are crimes인데 어떤 crimes? property에 대한 그런 crimes. 그리고 주어는 그러니까 예시예요. 어떤 예시예요? property crime에 대한 예시예요. 이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뭐예요? crime, 범죄랑 관련이 있는 거면서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범죄? property랑 관련이 있는 종류의 범죄가 빈칸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크라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몇 가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뭐랑 관련이 있는 프로퍼티랑 관련이 있는 크라임 마이너스 범죄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실수가 있는데 어디서 실수가 있냐면 아마도 1번, 2번 중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혹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2번이다 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arson을 생각하면 먼저 무엇을 떠오르세요? 아마도 fire를 먼저 떠올리실 거고요. 먹이를 생각하면 뭐를 먼저 떠올리세요? 아마도 money를 먼저 떠올리실 거기 때문에 property는 money다라고 해서 이제 money랑 관련된 거다라고 정답을 유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퍼티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프로퍼티 하면 여러분이 쉽게 우린 자산, 재산 하면은 돈이 떠올라서 돈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프로퍼티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머니를 포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어떤 거냐면 리얼 이스테이트, 뭐 집,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에셋, 그런 프로퍼티를 우선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인 같은 거는 강도를 당하는 건데 내가 돈 들고 있다가 옛날에 요즘 카드 쓰지만 옛날에 원래 종이 돈 들고 다녔잖아요. 그거 먹인 당하는 거랑 얼슨으로 내가 내 프로퍼티를 잃어버리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 문제는 빈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를 다 찾으세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빈칸에 얘도 들어갈 것 같고 얘도 들어갈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가장 적절한 애 한 명만 찾으라면 정답이 누구입니까를 묻는 거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의 팁은 뭐냐면 언제나 위에서 키워드를 먼저 잡았죠. 그러면 1, 2, 3, 4, 5번은 이 키워드랑 매칭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예컨대 이런 거죠. 얼슨만 보면 fire이 떠오를지 몰라도 빈칸에 들어가는 애가 뭐예요? 프로퍼티랑 관련이 있는 마이너스가 빈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arson이랑 프로퍼티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arson을 일으키면, 방화를 일으키면 뭐에 손상이 가죠? 기본적으로 건물을 태우든 집을 태우든 뭘 태우든 그런 프로퍼티가 우선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게 arson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먹잉은 그런 프로퍼티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프로퍼티,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 하면 보통 그냥 푼돈, 머니, 캐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 건물 이런 부동산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자산이 프로퍼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에 다니다가 내가 주머니에 들고 나갔던 돈 다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 집 자산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요건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충분히 까다로울 수 있었던 것은 먹잉.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빼앗긴 것도 돈인데 이거는 프로퍼티에 포함되지 않나요? 프로퍼티라고 아예 볼 수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용돈이나 뭐 그런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빼앗긴 것과 어떤 부동산을 다 태워버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더 프로퍼티에 적절한가요? 라고 물었다면 그거는 둘 중에서는 arson이 재산상 손해가 훨씬 큰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 문제에서는 요 정도 까다로운 문제는 충분히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좀 와닿지 않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말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걔네들이 다 정답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정답에 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애가 누구냐를 물은 거고 여기서는 프로퍼티라고 하면 그것은 푼돈보다는 그런 건물이나 집 같은 걸 먼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푼돈 뺏기는 먹잉이랑 집 날리는 arson을 비교했을 때 arson이 맞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차후적으로 이런 센스를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마무리긴 한데 추가로 하나만 더 집중 드릴게요. 키워드 같은 키워드 부분에 보면은요 of property 되어 있죠. 그러면 property 뒤에 관사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럼 우선적으로 property는 뭐예요? 불가산명사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산명사라면 절대 이렇게 property 쓸 수 없고요. property 또는 properties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property는요. 유명한 불가산명사예요. property, real estate, inventory 이런 거 유명한 불가산명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of property 그냥 이렇게 무관사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ainst the property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명사 the property 뒤에 of another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of 다른 사람의 바로 그 property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이 property가 어떤 종류의 property인지를 한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of a property crime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property가 그냥 단독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복합명사 또는 형용사처럼 나온 거죠. 그래서 이 of crime에서의 구체적인 명사는 of a crim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property가 아니고 crime인 거죠. 그러니까 어가 붙어 있는데 얘는 property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문장 분석해서 해석하면서 키워드 찾는 거. 그러고 보니까 빈칸에 정답이 바로 키워드랑 매칭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property랑 관련이 있는 1, 2, 3, 4, 5번 중에서 crime이 뭐니? 라고 했을 때 1, 2번 헷갈렸어도 property랑 관련이 있는 애든 분명히 먹이가 아니고 알쓴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답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property 불가산 명사구나 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이런 거를 문법에서만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출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문법에서 배웠던 거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공부가 몇 배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입니다.